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이 열렸지만 경찰은 행사 보호보다는 촛불 집회 참가자 차단에 집중했다. 36개 중대 4,300여 명의 경찰이 투입됐다. 저녁 7시 이후 경찰은 광화문 사거리를 막고 집회 참가자들을 몰았다. 남대문 앞도 경찰이 봉쇄했다. 결국 시위대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렬과 섞인 채 시청 광장으로 향했다. 경찰이 광화문 사거리를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앞으로 그 남대문 방향으로 계속 쪼여오고 있었고, 남대문 앞에 대한문 쪽에서 경찰이 또 광화문 쪽으로 쭉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진과 촛불 시위대가 엉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시청 광장에 다 같이 들어간 거죠. 당시 시청 광장에서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 리허설이 진행 중이었다. 저녁 8시 5분 불어난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리허설 무대를 점거했다. 경찰은 곧 무대를 점거한 참가자들을 진압하고 연행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 현장에서 6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5월 1일 시청 연행자 가운데는 시민학대 단원들도 있었다. 그들은 무대를 점거한 적도 없고 단지 시청역 주변에서 공연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시민학대는 작년 촛불 시위 무렵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아마추어 모임이다. 시민학대가 시청 광장에 도착한 때는 경찰도 연행을 막 끝마치고 소강 상태였을 때였다. 시청역 5번 출구 부근에서 촛불을 든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시민학대는 그들과 어울려 연주를 하고 율동도 선보이며 흥을 돋웠다고 한다. 일반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도 함께 어울렸던 자리였다. 경찰의 특별한 제지는 없었다. 그러고 나서 두세 곡 부르다가 이제 마지막 산호라면을 부르고 나서 이제 갑자기 해산 방송도 없이 어떠한 방송도 없이 갑자기 체포조가 투입돼가지고 춤추던 우리 신용 씨를 잡아간 거죠. 근데 잡으러 들어오는데 그냥 막 잡는 게 아니라 악기든 몸을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기가 없으면 가고 악기가 있으면 이제 잡아가는 겁니다. 예, 연주한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이제 또 얘기를 들었나 봐요. 이날 연행된 시민학대는 모두 5명, 집시법 위반과 축제 방해 혐의였다. 고성방가라든지 아니면 풍기문란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연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구속을 할 줄 이렇게 데려갈 줄 알았는데 딱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한 7명 정도가 우르르 달라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욕을 하면서 7명이서 제 팔과 다리와 허리와 목을 잡고 저를 7명이서 들어서 버스 앞까지 가서 들었어요? 예. 미란다 원칙! 끌려가고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 경찰이 혹시 어떤 사진 자료든가 그런 식의 어떤 채팅 자료로 정확히 시위되다라는 그런 물증을 제시를 하던가요? 딱 한 장 있었어요. 저는 뭐냐면 연행되는 장면이었거든요. 연행되는 장면에서 시위가 아니라 시청 광장에 있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노래를 부르는데 잡아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행될 정도라면 어느 누구도 정말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둬둔다면 일반인들도 지나다 아무라도 도로교통법이나 아니면 업무방해라는 그 유명한 그 법으로 가둬두면 모든 사람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구속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민주시민의 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런 자유조차도 짓누르고 있고, 그렇게 짓누르는 것 자체가 정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운명하셨습니다.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시민들이 하나둘 시청 근처 대한문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날 경찰은 92개 중대 8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시민 분향소 주변을 겹겹이 에워쌌다. 오후 4시쯤 간간히 빗줄기가 흩날렸다. 시민들이 세운 분향소 천막을 경찰이 걷어냈다. 전두환 때는 그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해서 군사독재 했는데 지금은 이 전경들을 몇 배를 늘렸잖아요. 늘려가지고 이게 어디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이거하고 뭐 상관없는 사람도 숨이 막혀서 그런 걸 못 모르겠어요. 이 서울 시내가 완전히 무슨 뭐 전경천인지 뭐 이게 서울 시민이 사는 곳인지. 시민 분향소에서는 봉쇄를 풀어달라는 시민들과 경찰 간의 실랑이가 종일 계속됐다. 경찰의 장벽은 더 두터워져 갔다. 대한문 주변이 완전히 봉쇄됐다. 시청역 1번 출구에는 시민 분향소로 들어가지 못한 추모객들이 점점 불어났다. 꽃이 없어서 사러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이미 나갈 수는 있는데 들어갈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저희가 그 MBC에서 뉴스를 분향소가 여기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못 들어오니까 시민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왜 어떤 법률적 근거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대한문 시민 분향소로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근처에 임시 분향소를 만들었다. 초라한 이곳에도 시민들의 추도가 이어졌다. 서울경찰청장은 경찰버스가 분향소를 막아줘 아늑하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 기간 동안 서울 시내에서 집회가 가능한 공간에는 어디든지 경찰이 먼저 들어서 있었다. 경찰은 추모 시민들을 잠재적인 시위꾼으로 바라보았다. 강일학 경찰청장은 정치적 변질과 폭력화가 우려된다며 경찰의 시각을 드러냈다. 영결식 다음 날 새벽, 경찰은 대한문 시민 분향소를 철거했다. 시민들의 항의에도 경찰은 철거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3명이 연행됐고 분향소가 심하게 훼손됐다. 그리고 서울시청 광장은 다시 봉쇄됐다. 경찰청이 작성한 2009년 집회 시위 관리 지침을 보면 경찰의 강경 대응 이유를 알 수 있다. 방어적인 질서 유지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바꾸고, 불어된 집회는 예상 장소를 선점해 집결을 무산시키라고 적혀 있다.